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3,000선을 내어주면서 급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걱정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마다 만나는 남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해보려다가 하필 또 코스피가 좀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날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좀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장 한 줄 정리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수급의 공백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린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수급의 공백이라 글쎄요. 지금 뭐 늘 올라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오랜만에 나와서 오늘 깜짝 놀래거나 놀랬었던 거는 사실인데 네. 과거 2010년도서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약 6년 동안 그 시장 속에서 약세장과 그다음에 중간중간에서 급락장들 이 박스권 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장중에 1%, 2%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다른 흐름은 아니었는데 코스닥에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3% 이상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맞아요. 조금 빠진 건 맞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늘상 빠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렇죠? 뭐 미국 시장 올라가도 빠지고 중국 시장 올라가도 빠지고 심지어 중국 시장 빠지면 더 빠지고 미국 시장 빠지면 더 빠지고 이랬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장중에 뭐 코스피 1%, 2%, 1, 2%가 뭡니까? 막 4%, 5% 막 폭락도 많이 나왔었던 시장이었고 코스닥은 더 심했었던 시장인데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장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권장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박스권장에서 빠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여기 2,950을 지지하는 속에서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상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상 가능한 속에 흔들림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좀 이따가도 이제 코스피 3,000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긴급 진단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빠진 이유들이 몇 가지 핑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빠지다 보니까 이쪽 저쪽 얘기들을 핑계를 덧대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싸게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데요. 근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사더라도 이제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작년 3월 달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좋은 종목의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 건지 일단은 제약주는 빼고 소비재 관련주에서 소비재 관련주 많은데 그것도 좀 이따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갈 반등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네. 그리고 종목 옥석가리 좋은 종목들 하다못해 차라리 IT 부품 주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OLED 장비라도 차라리 괜찮은데 OLED 장비 플러스 소비주들, 소비재 관련주들, 소비주 관련주들 그쪽으로 이제 업종 전환 섹터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도 하락연자죠. 빠질 만큼 빠진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더 빠졌지만 그동안 올라간 폭으로 보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든 조정 비율로 보든 이거는 양호한 조정이에요. 하락장으로 전이되기 위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다시 어느 순간에서는 또 강세장 내지는 뭐 폭등하는 개별주장 내지는 폭등하는 업종 뭐 순환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내일 당장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빠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종목 선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내에서 이런 시장이 올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얘기도 월요일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놔서도 종목들은 솔직히 2, 3%가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2, 3일 동안 20% 이상 빠진 애들 꽤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종목별 차별화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놨던 종목들은 거의 대형주들이 많았고 걔네들은 거의 빠진 게 없었습니다. 2, 3%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이 10%, 20% 빠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가볍거나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들도 좀 이따가 진단하는 시간대에 잠깐 한번 언급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3% 넘게 좀 빠져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밀린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 지수 흐름이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때 좀 저가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은 조금 있을 이슈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이 붕괴된 만큼 많은 개인 투자분들 좀 심란하실 텐데 시장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투데이 이슈도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으로 꾸려봤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가 됐는데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함과 동시에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시장이 3,000선이 무너졌는지 점검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2등주인 SK하이닉스가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상징적인 3,000선이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제 종목들을 보면 오른 종목들이 더 눈에 상대적으로 띌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했어요.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 주 내내 화두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위원님? 그것도 핑계예요. 시장에 대한 핑계.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빠질 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 발목을 잡고 정말로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삼성전자 15% 오늘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내일도 한 10% 정도 빠지겠죠?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삼성전자 그 정도 빠지면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오늘은 속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뺄 거였다면 하한가 가는 종목도 한 30개, 그다음에 20% 이상 빠지는 거 한 800개, 그다음에 10% 이상 빠지는 거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빠지고 하루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빠지고 한 달 내내 빠지고 이게 하락장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안 빠졌다는 얘기는 박스권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 잘 버텨줬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자, 시장에 지금 3,000이 무너졌는데 일단은 장중에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도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홍콩 거래소가 거래세 인상을 발표를 한다는 것이 국내 증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콩 세금 인상 소식,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또 무슨 얘기가 또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가 대규모 전기차 리콜 사태 약 1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라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같이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어떤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파월 의장이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반등을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막 흔들다가 꼬랑지 달리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서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좀 불안한 얘기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매집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또 매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상한 이슈로 흔들리는 거에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파도에서 쓸려 내려가지 않을 만한 단단한 고목나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는 섹터들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서는 뭐 IT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IT도 IT지만 IT 말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호텔, 음식업종, 엔터주 이쪽 소비주 쪽으로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 그러면 지금의 흔들리는 이 흐름은
뭔가 그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은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울 때 종목들이 이제 다시 재편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제약주들이 상당히 약한데 지금 지수가 3,000이 깨져서 불안해할 사람들은 제약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별화장에서 약한 건 계속 약하고요. 강한 것들은 계속 강한데 오늘 그래도 가는 애들은 계속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요. 아니요. 다른 종목들을 그렇죠. 다른 업종에서 갈 놈들은 다 갔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여행주들 네. 굉장히 강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수는 다시 또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3,000이 깨졌다고 해서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냐하면 박스권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지수 그 2,900대와 현재의 2,900대는 좀 틀려요. 뭐냐면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그전에서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많이 부담이 됐던 2,900대 후반이었다면 지금은 3,000을 잘 지지를 해주고 충분히 여기서 이제 잘 놀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3,000은 이제 안전한 지지대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준 상태에서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싼 자리로 진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2,990과 지금은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종목만 잡으면 안 되고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야 돼서 이 시장에는 제가 그래서 뭐 이제 공개 방송이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산에 가면은 버섯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독버섯도 있고 그냥 식용버섯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아무거나 먹게 되면 독버섯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종목들이 식용버섯도 있고 독버섯도 있는데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배고프다고 주워 담으면 여러분들이 배탈이 나거나 심지어는 3월 달 되게 되면요. 상장 폐지 시즌이 지금 도래합니다.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3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많이 실려가는데 넷째 주, 그다음에 4월 첫째 주까지 아예 감사 보고서를 얘네들이 버티다 안 내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이걸 내봤자 어차피 상장 폐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서 그 뭐 대표이사가 돈 들고 얻다가 막 횡령하고 막 썼는데 돈이 급해서 썼는데 막 그 감사를 해보니까 돈이 빈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횡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도 횡령인지도 모르고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이게 회사 그 돈을 갖다 쓰게 되면 그거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횡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그냥 돈을 들고 뭐 동남아로 도망갔다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횡령 사건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조그만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옥석 가리기 하는 데서 좋은 종목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조금 괜찮은데 뭐 앞서서도 뭐 제가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유통 관련주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쪽 애들이 이제는 이제 그 시장을 만약에 불안하게 보신 분들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렀었던 이제 소비주들이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그러면 면역도 올라가고 치료제도 맞추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거를 뭐 완벽하게 제가 맞출 수 있는 제가 무슨 뭐 보건부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네.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는 이거는 치료제의 효과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카지노, 뭐 호텔 벌써 슬슬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은 결국은 다시 살아날 텐데 어떤 종목을 이제 가져가느냐. 그런 쪽으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도지온 앵커한테 잠깐 물어봤었는데 백화점 어디를 좋아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어디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세계도 좋아하고 네. 네, 현대 백화점도 좋아하고 백화점은 다 좋아합니다. 롯데는 왜 빼시죠? 롯데도 좋아합니다. 네. 모든 백화점은 다 좋아하는데 혹시 뭐 그중에서도 꼭 눈여겨봐야 되는 백화점이 있나요? 저는 백화점 보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제품을 보거나 그냥 제가 좀 팔이 좀 길어요. 네. 제 체형 팔이 길어서
옷을 입더라도 무슨 뭐 명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입었을 때 제 체형에 맞는 근데 거. 맞춤이 더 비싸지 않나요? 맞춤이 아니고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제 체형에 맞는 게 있어요. 체형에 맞는 걸. 그렇죠. 그런 거를 찾는데 저는 뭐 브랜드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브랜드 따지지 않고 뭐 백화점 따지지 않지만 지금 도주 앵커님이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한번 잘 보세요.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주들,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 그동안에 뭐 음식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배달 음식은 다 잘 갔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음식 업종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이제 다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억눌렀던 이 소비주들이 다시 꿈틀꿈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이쪽에 희망을 가지면서 종목들의 섹터들은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장이 현재 주도주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시총 상위주들 종목으로 오늘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위주들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위까지 모두 하락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CJ ENM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 이름들이 나왔지만 CJ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또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CJ 흐름 좋죠. 그러니까 네. CJ 같은 경우 빠지질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빠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시장의 종목을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오늘 삼성전자도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 뭐 LG노텍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대형주들 쪽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벌 그룹주들이 망하겠냐라는 부분이죠.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는 그런 쪽이 좋은데 지금 시장 흔들리는 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흔들린 흐름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런 경우들은 뭐 수백 번 많이 있었던 일이라. 그리고 산도 보게 되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서부터 계속 종목들이 올랐던 그런 흐름들은 이제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또다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의 섹터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종목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또 크게 가는 흐름들은 만들어지지만 지수가 여기서 계속 폭등하면서 막 갑자기 쉬지도 않고 4천 가고 5천 가고 저는 그렇게 안 돼도 충분히 돈을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지수는 안 가도 종목들 폭등장. 제가 이런 얘기도 작년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락이 나오게 되면 멀쩡한 종목들도 끌어져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들이 막 계속 빠지고 너무 많이 빠지면 멀쩡한 종목들이 안 빠져야 될 애들이 싸지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결국은 또 살아나요, 걔네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CJ가 됐든 네. 아니면은 뭐 지주사 관련주들 요즘에 보면은 그 화학주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뭐 GS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SOL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뭐 종목들로 보면은 뭐 나쁠 흐름은 없는데 뭐 잠깐 종목들 잠깐 보면요, 롯데케미칼도 보면. 죽지를 않아요.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내린 거라서 얘는 억울할 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공략했던 사람들이 뭐 여기서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동안 전에 공략한 사람들은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한 달 전에 공략한 사람들은 아직도 수익일 거고, 뭐 작년 10월 달부터 공략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고요. 얘뿐만 아니라 철강주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이 많이 나쁘냐면 네. 이런 거죠. 뭐 시젠, 바이오니아 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슈에 가장 큰 이슈에,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MBC, SBS,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진단키트 최고의 종목이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종목이라고 샀잖아요. 얼마에?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에서. 지금 얼마예요? 12만 5천 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종목들은 이슈가 끝나게 되면, 파티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크게 고통받고 많이 빠집니다. 지금 고점 대비 57% 정도 빠졌는데요. 최근 작년 12월 정도 여기 잠깐 고점을 주고 밀린 자리에서도요, 거의 4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 여러분 싸다고 들어가잖아요. 싸다고 잘못 잡으면 이거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갑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7만 5천 원까지가 빠지면요, 이게 차트의 착시인데 7만 5천 원까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40%가 또 빠집니다. 이 자리에서도.
근데 고점에서 많이 벌써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 55%잖아요. 지금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55%인데 7만 5천 원 빠진다고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40% 빠지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7만 5천 원 빠져봤자 얼마 안 빠져요. 마이너스 73. 그래도 뭐 얼마는 아니지만 절반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40%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트 착시 때문에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반토막 나고 그 자리에서 반토막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거 싸다고 잡는 거 그게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린 분들이야 뭐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지만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도 이쪽을 살 거면 아까 도지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세점. 뭐, 그렇죠. 네.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좋은 종목들 많아요. 아니면 아까 저도 그 CJ 같은 이런 종목들 주봉 월봉 보게 되면 올라간 게 없죠.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수와 이제 좀 동떨어져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도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흐름에 반하는 종목들을 잘못 지금 덜컥 들어가면 앞으로 몇 개월이 뭔가요? 몇 년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수익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 상위 탑2 종목에 지금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훨씬 잘 가는 요즘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과거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뭐 굉장히 좀 바닥에 있을 때서부터였는데 사실 하이닉스의 그 저의 인연은 서울경제에서 26,500원인가요? 그때 26,500원이요? 네, 26,500원인가 거기 자리에서 2014년도였는데요. 거기서 대바닥을 찍었다. 이것도 삼성전자만 갈 게 아니고 이제 하이닉스도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서울경제에서 2016년도에 여기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대바닥을 찍었던 자리에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조정받을 때마다 심심치 않게 하이닉스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작년에서도 이거 10만 원 또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가기 전에 여기서도 얘는 10만 원 갈 거라고 얘기했었고 10만 원 가고 나서 빠졌을 때에서도 이거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10만 원 또 갈 거다. 왜냐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시대 흐름 자체가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 반도체 산업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얘는 당연히 10만 원은 당연히 갈 거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미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지금 14만 3,500원에서 지금 13만 6천 원 현재까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어차피 삼성전자도 가고 하이닉스 가는데 왜 그러면 하이닉스를 좀 더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지수가 폭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수가 폭등하기에는 박스권에 갇혀져 있죠. 그리고 지수가 폭등을 한들 얘가 올라가 봤자 요만큼 올라가요. 요만큼. 10%. 그럼 얘 10% 먹을 거면요. 차라리 지금 반도체 부품주들 10% 먹을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걔네들로 매매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쪽으로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혹은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많이 빠져있는 그런 쪽을 공략하면 되지만 이제 두 가지만 지금 여기서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냐라고 물어봤을 때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저거보다는 가벼울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에서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지만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작년 들서부터 해서 장비들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왜 걔네들이 왜 장비를 많이 매입을 했느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얘네들이 많이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얘네들이 아무나 못 들어와요. 유럽에 몇몇 그 기술력이 있는 애들은 들어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는 몇만 볼트 혹은 몇십만 볼트 어마어마한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전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 반도체에 들어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제 고무같이 이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전압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충격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이게 쉽게 그냥 뚜딱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그 장비들을 매입한 장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산업이 나중에 차량용 반도체가 되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많이 나오죠. 자율주행 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빠르게 지금 얘네들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아니냐? 아니지는 않죠. 삼성전자도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하고 뭐 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조금 작기는 한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요. 어마어마하게 좀 비싸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4달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대강연회에서 그 앞으로의 그 반도체가 호황기가 올 거다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뭐 하나의 그 용산의 그 사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그 뭐 다나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램 가격이 26,000원인데 지금 이게 38,000원, 4만 원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더 갈 거다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램 가격 얼마나 됐나 봤더니 56,000원에 팔더라고요. 더 올라갈 겁니다. 7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맞추려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램 가격이요. 작년 12월 달 대비 지금 이제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2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2배가 넘었는데 이거 3배 넘게 올라갈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눈치를 채고 저는 컴퓨터를 작년에 조립을 했는데 저는 2만 원대 샀어요. 18,000원대 못 사고 2만 원대에 샀는데 그게 지금 56,000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 7만 원까지 갈 거예요. 7만 원 넘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램 가격이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괜찮겠지만 하이닉스 이 D램 요거 아마 수익이 그 수익 사업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리고 반도체 황금 사이클 계속될 거고 그러면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 뭐 20만 원도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네.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얘는 20만 원 가도 얘 20만 원 가면 여기서도 한 40% 돌았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좋게 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IT 투톱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까라는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정수 위원님께서 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잘 갈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했던 종목들보다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움직인 업종들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오늘장 움직인 업종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일단 많지가 않았어요. 종목들 움직인 게. 그렇죠. 아침에서는 좀 움직인 게 좀 있었는데 많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여행 관련주 쪽이거든요.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여행 뭐 노란풍선. 노랑풍선. 네. 뭐 그래도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하나 네. 투어.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종식이 만약에 안 될 거다라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여행주일 텐데 그렇죠. 여행주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갈까요? 그렇죠? 왜 올라갈까요? 앞으로 여행 산업들 망하고 계속 얘네들 문 닫을 것 같으면 계속 빠져야 되는데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세력들은 이거 끝날 거라는 거를 작년도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아침 방송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내지는 카지노 관련주들 작년 10월 달, 12월 달에 추천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을 쭉 길게 보게 되면 1년 안에는 종식이 될 것 같다는 그냥 감이에요, 감. 항상
저는 기사를 보거나 뭔가를 볼 때에서 저는 약간 조금 청개구리는 아닌데 좀 반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시장에서 막 좋다라 그러면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항상 그래요. 왜냐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즌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그 조회수와 가장 많은 이슈가 터질 때 저는 반대로 안 좋게 봤어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과거에서도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면세점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슈가 가장 떠들어질 때,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기술 수출 막 한다 그랬을 때, 뭐 한미약품 막 100만 원 간다 얘기 나올 때, 아, 이거 고점이구나. 결국은 그때 70만 원인가 80만 원 언저리에서 쭉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빠졌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도 조금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거는 거의 망하는 차트의 흐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죽을까 봐.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나가고 뭐 이게 다 제한이 되니까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제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녔던 분들도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은 좋아질 수가 없고 회사들은 망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겠죠. 근데 망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텼다면 꾹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견뎌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치료제들이 미국과 유럽 여기저기 이제 지역에 투여가 되고 있는데 투여하는 데마다 그 환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움직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기사화가 잘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세력들이 자기네들만 돈 먹으려고 일부러 기사를 좀 숨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믿을 필요는 없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하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거의 효과도 다른 그 백신보다 효과가 괜찮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접종을 맞춰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제 봄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맞아지게 되면 어쨌든 확진자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만약에 확진자가 거의 제로로 가까이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적의 성과까지 나온다라 그러면 여행주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행주들은 폭등을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억눌리고 그러면은 나중에서 이게 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지불하는 게 여행이랍니다. 그래서 여행주 쪽으로 이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억눌렸던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다 여행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치킨 게임이 된 거죠. 벌써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뭐 노래방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쓰러질 것들은 다 쓰러졌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건데 마찬가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업종들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왜냐하면 경쟁 상사들이 어쨌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영업이익부터 해서 왜냐면 다 독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얘네들이 나중에 한번 보면 됩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방송을 빌미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그러면 치킨 게임으로 자이든 타이든 나머지 업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망하고 도산하고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헬스장 하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그 대형 헬스장들이요. 다 망해가지고 다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작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나지만 그렇게 버티고 있는 쪽들은 이게 풀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혜가 된다는 얘기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제 버티면 살아나듯이. 그래서 지금 억눌렀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만 이거 풀리게 되면요. 이거 뭐 10만 원 가고 15만 원 가는 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거래량 실린 것들이 있죠.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 크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분출하는 시세가 조만간에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인데 또 카지노도 잠깐 한번 볼게요. 카지노도 파라다이스부터 해서 이쪽도 좋아요. 파라다이스 이쪽도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쪽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 호텔 신라 이쪽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망할 듯 말 듯 하면서 망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저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랬죠. 왜냐면 인류가 안 망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 뭐 큰 그룹이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돈 있는 그 재벌 그룹들인데 망하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면 이제 다시 올라갈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 이쪽에 관련된 이슈들 네.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로지시스라든지 한네트라든지 이쪽 관련주 쪽인데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디지털 분리해서. 그렇죠. 디지털 달러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 이제 관련된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작년도서부터 해서 디지털 화폐의 유통을 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거 디지털 화폐는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뭐 소실적에 다 이게 뭐 신용카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지폐로 쓰고 동전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화폐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썼는데 이제 신용카드 쓰니까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신용카드 쓰니까 거기다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통장 갖다가 그거 읽고 뭐 이렇게 체크했는데 요즘에서는 앱으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은행 가면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체크해야 되고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점점 종이 화폐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서는 그냥 진짜로 디지털 화폐가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그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보안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움직였던 업종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업종으로도 여행주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서도 특정한 업종을 좀 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딱 어떤 업종을 그러면 기다리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억울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에서도 나스닥 선물 플러스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졌던 부분들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영역대 내에서 흔들릴 만큼 빠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안 좋아서 뭐 시장이 뭐 약세장 내지 하락장 내려가기 위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요만큼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옆에 있는 홍콩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세를 뭐 인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중국 시장도 빠지고 홍콩 시장도 빠지고 뭐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오케이 제대로 한번 걸렸네 하고 그냥 핑계 대고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 최근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정작 미국은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 많이 빠졌던 IT 업종이라든지 수급이 좋았던 애들 그리고 대형주도 많이 빠졌던 애들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갭상승 나오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론 제약주들도 약하기는 하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 진단키트를 예를 들면 진단키트는 언제 쓰이나요? 치료제를 맞기 전에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쓰게 되는데 백신이 가격이 싸게 나와버렸는데 뭐하러 비싼 진단키트를 씁니까?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감기약 먹는데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감기약 진단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감기약 먹는데 10,000원 듭니다. 뭐예요? 1,000만 원 들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테스트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진단키트는 이제는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흔들릴 건데 어쨌든 내일은 제가 볼 때에서는 내일을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은 IT 업종들 그리고 지금 업종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소비주 관련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소비주 관련주, 호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뭐 백화점, 유통,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영화, 화장품, 호텔, 음식업종, 엔터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나왔으니까 백신 치료제 관련주 하지 마세요. 그쪽은 지금 싹 다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관련주 하지 마시고 백신으로 인한 그동안 억눌렸었던 소비주 관련주들
그쪽을 내일서부터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소비가 억눌려서 이제 앞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스탁으로 저희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이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억지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억눌리다 보니까 너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조금은 있네요. 조금이요, 네. 네,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제 억눌린 부분에 사실 여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앵크님처럼 지금 이것만 풀리게 되면 가족 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하지 말라면 더 하는데 맞아요. 지금 하면 거의 뭐 역적 수준으로 밀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봄이고 이제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이게 제재가 풀리면 아마 나라에서도 아마 여행이라든지 이게 풀리면 코로나 치료제가 확 떨어지게 되면 소비 증진을 위해서 아마 나라에서도 아마 여행 가면은 뭐 혜택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과거에 이제 뭐 명절 그 톨게이트 비용 뭐 이게 제한 준다라든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소비를 위해서 아마 나중에서는 그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CJCGV입니다. CJCGV. 아마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서는 영화를 그래도 1년에 아무리 안 보는 사람도 영화관은 그래도 몇 번은 갔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뭐 10분의 1 수준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매달 가는 분들도 있었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쓰는 핸드폰 통신사에서 매달 여러분 대부분이 무제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무제한 쓰시다 보니까 무료로 뭐 몇 개월 정도 무료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제 무료로 이제 볼 수 있는 이것도 넣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CJCGV 같은 경우는 일단 CJ그룹 계열의 CGV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고요. 뭐 티켓 판매도 하고 매점 판매도 하고 광고 판매도 하고 위탁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가박스 그다음에 롯데시네마와 함께 3사, 그렇죠? 지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그리고 CJCGV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쟁이나 마나 뭐 서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동안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1위였기 때문에 타격도 더 컸겠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풀리게 되면 다시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그렇죠? 완전 바닥이고. 그나마 좀 다행했던 것은 만약에 이 주가가 CJCGV가 여기가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2020년도에서부터 벌어졌으니까 주가가 만약에 12만 원대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면 아마 여기에서 정말 큰 손실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12만 원대였으면 이게 12만 원대에서 아마 이렇게 빠졌으면 거의 만 원대까지 빠졌으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90% 손실 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뭐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서도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더 빠졌다가 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관심이 다 사라졌던 종목이라 CJCV는. 그래서 강성주주라 그러죠.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이 또 빠져버리니까 이제 완전 지겨워가지고 들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지겨워서 그냥 지금이라도 이때 당시. 근데 이때 당시 던지는 건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가가 최악의 악재가 나왔는데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는다. 그게 주가의 바닥이에요. 과거 철강주도 그랬을 거고 과거 조선주, 해운주도 그랬죠. 가장 최악의 악재가 나왔을 때가 그렇죠? 해운주들도 뭐 다 망한다, 뭐 경기가 안 좋다.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었던 이때가 결국은 바닥이었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서는 나중에 보면 거기가 고점이고 나쁘다라고 얘기했던 자리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까지 만약에 버텼다, 안 망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겨워요, 사실은. 바닥을 친다라는 게 10년을 버틸 수 있다. 이거 누가 버팁니까? 저도 안 버텨요. 뭐라고 버팁니까? 안 가면 저 같으면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게 회사가 안전하면 10년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10년까지는 못 버텨요. 그냥 1년 정도 버티다가 안 가면은 그만인 건데 결국은 주식은 타이밍과의 싸움이고 버티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위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현대차를 만약에 비교를 해드리면 현대차를 연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빠진다라 그러면 버티느냐? 저는 절대로 안 버팁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현대차를 만약에 물리고 버텨야 되는 자리는 25,000원짜리부터 버티면 됩니다. 2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지면 버텨야 돼요. 근데 현대차가 2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고점에서 저는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25,000원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게 25,000원 있으면 이런 데서 버티면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버티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가 고점에 떠 있으면 그 종목을 장기적으로 버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현대차를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직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전기차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H&M인데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버티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건져가지고 안 망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500%인가요? 많이 올라온 거고요. 얘도 거의 500%죠. 거의 500% 올라온 거고, 그리고 과거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호텔신라도 굉장히 많이 빠질 때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버티니까 다 올라오듯이, 그리고 지금 CJCGV도 얘도 시가총액이 지금도 작지는 않아요. 거의 1조 가까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됐겠습니까?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5배니까 대략 3조에서 4, 5조 돈 했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거의 망한 거죠. 뭐 망한 거. 망했는데 없어지진 않고. 왜? CJ, 대기업, 제일제당,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대기업은 왜 얘는 안 버립니까? 인류가 다시 살아날 걸 얘네들이 아니까. 치료제가 나오고 그게 끝나면 다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버리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CJCGV 지금 주가가 많이 바닥에서 올라갔다고 치지만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고, 그동안 작년 3월 달에서부터 뭐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IT라든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여전히 올라간 게 없죠. 대형주들 웬만한 애들 100% 다 올라갔죠. 100%가 뭡니까? 저점에서는 200%, 300% 간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모양을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수급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샀죠. 오늘도 기관들이 좀 담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요즘에 주식 막 팔고 막 한다라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은 안 팔고 연기금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무슨 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뭘 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것들은 또 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얘는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에서 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살 것들은 또 연기금이 좀 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뭔지를 좀 잘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좀 재미죠. 왜냐면은 연기금들이 생각보다 주식을 되게 잘해요. 과거에서는요, 연기금이 막 주식 막 산다라 그러면 그때 장 안 좋을 때 산다라 그러면은 그때 제가 기사도 기억나고요. 그때 당시 제가 증권방송 여기는 아니고 타 방송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한테 욕한 게 아니고 연기금한테. 근데 저는 오히려 연기금 잘한다라고 봤거든요. 커봐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지금 판다라고 지금도 많이 욕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팔고 쌀 때 사는 건데 연기금이 제대로 지금 주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때 당시 주가가 막 박살나 있을 때, 2008년도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서도 막 박살날 때 연기 막 주워 담을 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간 그랬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에서도 연기금이 더 주워 담을 때도, 왜냐면 2008년도에서 주가가 많이 반등 줄 때, 2009년도, 2010년도에서도 연기금이 또 들어왔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고 그때 막 국민들이 만약에 그때 안 좋아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그때 대비 그때 샀던 삼성전자, 그때 샀던 하이닉스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연기금들이 주식을 잘한다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CJCGV도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 소비재 관련주들, 그 영화 관련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최근에 쿠팡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이건 약간 좀 의미가 좀 퇴색됐어요. 그래서 쇼박스보다는
CJ, CGV 쪽으로 잘 보시면서 한번 이쪽 소비재 관련주들, 영화관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스탁의 주인공 CJ, CGV였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빈틈없이 채워주신 저희 정수로 해결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두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채널 고정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